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신 중에서 점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의 일생과 관련된 어휘를 배울 거예요.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사주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은 사주 카페를 아시나요? 먼저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주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보통 사주를 보다 라고 해서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간으로 운수를 알아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커피숍에서도 사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주를 볼 수 있는 커피숍을 사주 카페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 특히 여자대학교 근처에 사주 카페가 많은 편인데요. 여자들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재미로 점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점을 보다는 사주를 보다와 비슷하게 사람의 미래의 좋은 운수나 나쁜 운수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시로 보는데 점도 기본적으로는 태어난 연, 월, 일시로 보지만 점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주 카페 외에도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볼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는데요.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책 268쪽을 보세요. 책 268쪽에는 3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길거리에 있는 점집입니다. 서울에는 시내 여기저기에 그림과 같이 길거리에 작은 가게를 차려놓고 점을 봐주는 곳이 있어요. 사주 카페나 다른 점집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특별한 점집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무당은 귀신을 섬겨서 길흉을 점치고 구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무당에게 점을 보면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에게 물어봐서 미래에 있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굿이라고 합니다. 굿은 무속신앙에서의 제사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점을 보려면 이렇게 무당이 있는 점집에 가야 했는데 점집의 분위기가 낯설고 이상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니까 사주 카페와 같은 곳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타로점을 보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타로는 유럽에서 사용된 그림 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점을 보는 곳인데요. 타로점은 카드에 있는 그림들의 종류와 위치를 이용해서 인간의 미래와 기흉을 점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점을 보는 곳도 점을 보는 방법도 다양하죠? 여러분은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보통 미래가 궁금하거나 불안할 때 점을 보곤 합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마리아 씨와 선배가 사주를 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 씨의 선배는 사주 카페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 씨는 사주 카페에서 무엇을 알아보고 싶습니까?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어제 시내에 나간 김에 사주 카페에 가서 사주를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 사주라니요? 그게 뭐예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으로 운명을 점치는 거야.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나더러 재물운이 있다고 사업을 하래. 그래서 대학원 포기하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아무러면 내가 점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겠니? 아무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니까 기분은 좋더라. 그럼 저도 사주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 씨의 선배는 사주 카페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네, 재물운이 있다고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사주 카페에서 무엇을 알아보고 싶습니까? 네,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마리아 씨의 선배가 마리아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시내에 나간 김에 사주 카페에 가서 사주를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은, 는, 김에가 사용된 문장이네요. 마리아 씨의 선배는 어제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선배는 시내에 나갈 때 사주 카페에 갈 계획이 있었을까요? 네, 여기에서 나간 김에 라고 쓴 것을 보면 시내에 나갈 때는 사주 카페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시내에 나간 후에 아마 시내에 사주 카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나간 김에 사주 카페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주 카페에서 사주를 보니까 어땠나요? 네, 재미있었죠? 마리아 씨는 사주가 뭔지 알까요? 마리아 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주라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라니오는 여러분이 3급에서 배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라니오는 상대방이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친구 집들이에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집들이에 대해서 처음 듣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집들이라니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마리아 씨는 사주를 전혀 모르네요. 그게 뭘까요? 선배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으로 운명을 점치는 거야.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나더러 재물운이 있다고 사업을 하래. 네, 사주는 생, 년, 월, 일, 즉 태어난 해, 월, 일과 시간으로 운명을 점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점치다는 미래에 일어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배는 사주를 봐주는 사람에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이 선배는 뭘 하면 좋은가요? 네, 선배의 사주는 재물운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대요. 여기에서 재물은 돈이나 그 외에 값이 나가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돈, 금,
보석 등을 모두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돈, 결혼 등과 관련된 운수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 선배는 다른 것보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물운이 좋다고 한 모양이네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덜어는 한테, 에게와 같은 의미로 주로 말을 할 때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재물운이 있다고 사업을 하래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제 사주가 어떤지 보고 싶어지네요. 이 선배는 사주를 봐준 점쟁이의 말을 따라서 사업을 할까요? 마리아 씨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학원 포기하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아, 선배는 지금 대학원생이군요. 사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대학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마리아 씨가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는 선배가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배운 설마 얻는 건 아니겠죠?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럴까 봐서 걱정을 하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씨는 선배가 정말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선배는 사업을 할까요? 아무러면 내가 점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겠니? 아무튼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번다니까 기분은 좋더라. 여기에서 아무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상태를 가정할 때 쓰는 말로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반대로 표현하면서 의문문으로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설마, 혹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마 내가 점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겠어? 나는 점으로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되겠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아무튼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과 다른 화제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아무튼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선배는 사업을 할 생각은 없지만 평생 동안 써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평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말이겠죠? 이제 마리아 씨의 마지막 대화를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사주 카페에 한번 가볼까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요. 선배가 사주를 보고 기분이 좋으니까 마리아 씨가 사주 카페에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마리아 씨는 뭐가 궁금한가요? 네,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알아보게요 중에 게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을게요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을게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와 간단한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여기에서 사용한 게요는 으려고 해요 같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해요의 의미입니다. 물론 사주를 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결혼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대화 전체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새로 배운 문법과 어휘를 주의하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일생과 관련 있는 어휘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일생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주를 볼 때 생, 년, 월, 일과 태어난 시간으로 그 사람의 현재 운수뿐만 아니라 전체 일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 269쪽을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로 사망하다 라고 사용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림과 같이 땅에 묻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땅이 좁아져서 땅에 묻는 가족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로 비즈니스라고도 말하는데요. 동사로 사업하다가 있고 사업을 시작하다, 비슷한 의미로 사업을 벌이다, 사업이 잘 되다, 사업이 안 되다, 사업이 망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공입니다. 성공은 목적하는 것을 이룸의 의미입니다. 동사로 성공하다를 쓰고 성공을 바라다, 비슷한 의미로 성공을 빌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반대말인 실패와 같이 어떤 일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승진입니다. 승진은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사원이고 한 3년쯤 지나면 승진을 해서 사원 다음의 등급인 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승진하면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직위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승진이라고 합니다. 동사로 승진하다 라고 쓰고 다른 사람에 비해 빨리 승진할 때는 승진이 빠르다. 다른 사람에 비해 늦게 승진할 때는 승진이 느리다. 빨리빨리 올라가면 초고속 승진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시험을 봐야 합니다. 다음 단어는 임신입니다. 임신은 결혼한 여자와 관련된 단어로 아이나 새끼를 베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아이를 베는 것을 말하고 동물은 새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로 임신하다 라고 사용되고 피동으로 임신이 되다 라고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임신한 기간을 말할 때는 임신 4주, 임신 8주 등이나 임신 4개월, 임신 8개월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는 진학입니다. 진학은 상급 학교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진학하고 중학교를 마치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이렇게 그 윗단계의 상급 학교로 갈 때 진학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음 단어는 출산입니다. 출산은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임신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여자와 관련된 단어인데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사로 출산하다라고 사용하고 임신한 날짜부터 10개월이 지난 날을 계산해서 아기를 언제 낳을지를 예상하는 출산 예정일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단어는 출생입니다. 출생은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금 전에 배운 출산과 다릅니다. 출산은 엄마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면 출생은 아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사로 출생하다 라고 사용되고 출생한 후에 아기의 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입니다. 취업은 취직과 같은 말로 일정한 직업을 잡아서 직장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로 취업하다 라고 사용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취업 준비생, 요즘에는 취업 준비생을 줄여서 취준생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서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생과 관련된 어휘의 의미를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어휘를 활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먼저 책 269쪽의 표를 보고 사람의 일생에서 어느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생의 시기를 나타내는 어휘를 살펴봐야겠네요. 먼저 유아기는 태어나서 만 6세까지의 어린 시기를 이야기하고 다음 유년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중간의 시기로 보통 만 13세에서 18세까지의 중고등학교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청년기는 보통 20대 전후의 시기로 신체와 정신이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년기는 30에서 40살 전후의 나이의 시기를 가리키고 중년기는 40살 안팎의 나이로 40대 정도의 시기를 가리키는데 때로는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 지내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각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청소년기에는 진학, 청년기에는 취업, 승진, 임신, 출산, 장년기에는 사업, 중년기에는 성공, 노년기에는 사망. 여러분도 이렇게 쓰셨나요? 답은 사람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년기에 승진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배운 단어 외에 사람의 일생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책에 있는 결혼, 입학, 유학, 이혼, 출세, 퇴직, 회갑 등과 같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결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입학은 학생이 되어서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학은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 또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인위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출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이고 퇴직은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갑은 환갑이라고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61세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회갑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인 돌과 61세 생일인 환갑 때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과 관련된 어휘의 의미를 좀 더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 문장에 알맞은 어휘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1번)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는 출산을 하겠죠? 출산 후에는 아기를 키우는 육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육아와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텐데요. 임신, 출산, 육아는 서로 연결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2번. 항공사에 취업하려면 외국어뿐만 아니라 수영도 잘 해야 한다. 항공사는 비행기 회사입니다. 비행기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외국어도 잘해야 하고 수영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볼까요? 3번. 아동의 뇌는 출생 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점차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여기에서 아동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뇌는 사람의 머리뼈 안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머리는 바로 이 뇌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머리는 언제 빨리 성장할까요? 네, 태어난 후에, 즉 출생 후에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건 아니고 점차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네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4번. 그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그 사람은 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가지 않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했죠? 네, 대학 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5번. 젊은 세대들의 목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성공을 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마지막에는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대화와 어휘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주를 믿으시나요? 운수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것을 100% 운수만 믿고 노력을 안 한다면 누구도 성공할 수는 없겠죠? 사람의 운명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